주택연금 연금액이 또 인상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내 집은 주택연금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액도 높은 수준입니다. 가입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55세가 넘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보유하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실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골집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조건에서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라도 노후에 집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택연금 가입하셔야죠.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1688-8114 주택금융공사로 전화하시면 바로바로 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건 뭐죠? 내 집은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액이 궁금하시죠? 자, 일단 주택연금액은 집값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이 집값은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가입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보지만 실제 연금을 지급할 때는 시세 기준으로 연금액을 세팅합니다. 집값이 비싸면 연금액 더 많이 받겠죠? 집값이 낮으면 연금액이 적어지겠죠. 또 하나 요인이 있습니다. 몇 살에 가입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가입할수록 오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받는 연금액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늙어서 가입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높을 겁니다. 이렇게 집값과 가입 연령에 따라서 주택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몇 년 몇 월에 가입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정 기준은 매년 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택연금액 산정 기준이 강화되면 연금액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완화되면 연금액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가입을 언제 했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이미 가입하신 분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만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연금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미래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두 번째, 미래의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가입자들의 평균 수명, 기대 여명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주택연금액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에는 이런 변수를 매년 1회 재산정해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의 연금액에 반영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액이 변동되지 않지만 재산정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은 월지급금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만약에 재산정일 이후에 연금액이 하락된다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재산정일 이후에 연금액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가입할 필요가 없이 기준이 바뀐 이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자, 이 기준 매년 3월 1일자로 변동됩니다. 이번에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일단 2025년 3월에는 약간 올랐습니다. 70세에 시세 3억 원의 주택으로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그 전까지는 월 88만 6천 원이었던 주택연금액이 2025년 3월에 89만 2천 원으로 약 0.65% 정도 소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0.4% 정도 증가했었죠. 자, 그렇다면 2026년 3월 올해에는 주택연금액이 얼마나 변동되었을까요? 이런 대폭 인상됐습니다. 혹시 주택연금 가입하실 분들 2월달에 하시지 마시고 3월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에 가입을 하고 시세 3억 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연금액이 2026년 3월 이전에는 매달 8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 이후로 연금액이 조정된 이후에는 월 92만 3천 원, 금액으로는 매달 3만 1천 원 더 받으시는 거고요. 비율로는 무려 3.47%가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0.65% 인상됐는데 올해는 3.47%가 인상돼서 훨씬 더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조정한 것 같은데요. 젊은 가입자일수록 훨씬 인상폭이 크네요. 55세에 가입하게 되면 무려 5.52%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늦은 나이에 고연령에 가입하신 분들일수록 인상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연령에서 3에서 4% 정도의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5억 원짜리 주택을 70세에 가입한 경우를 보니까 월 153만 9천 원의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야, 만약에 이분이 국민연금을 한 15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국민연금 150만 원과 주택연금 150만 원 합쳐서 월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연금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로 기본적인 노후소득이 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아가지고 월 300만 원 가지고는 연금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서울주택의 평균 가격은 이미 10억을 넘었습니다. 표를 보니까 12억 원짜리 주택에 65세부터 가입하신다 하더라도 월 300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부터도 아니고 65세부터 월 300만 원씩 평생 받는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국민연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합쳐서 월 500만 원 평생 받습니다. 노후 준비가 끝나는 것이죠. 표를 보시면서 내 국민연금과 내 주택 가격을 합쳐서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일단 기본적인 노후 걱정은 없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집이라도 자식 줘야지, 이걸 내가 연금 받아가면 되겠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노후 준비가 잘 돼서 다른 연금 많으시면 집 물려주십시오. 하지만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연금도 없는데 자식까지 챙기다가 결국 더 불행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자식에게 집을 준다고 하고 불편하게 용돈 받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택연금 받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이미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집은 지방이고 그리고 일반 주택이라 시세가 한 1억밖에 안 나온다. 주택연금의 의미가 있겠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70세에 가입하신다면 연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집값 1억당 30만 원이니까 2억이니까 월 60만 원 평생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대상자라면 우대형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금액 월 60만 원보다 20% 가까이 더 받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더 늘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2억 원 시세의 주택을 가지고 70세에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월 60만 원이 아니라 월 70만 원, 월 80만 원까지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기초연금 받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2026년 기준으로 매달 34만 9,700원 받습니다. 주택연금에다가 기초연금까지 합하면 그냥 월 100만 원 넘어갑니다. 서울에 산다면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지방에 사시고 시골에 사신다면 사실 월 100만 원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노후 준비 부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주택연금제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연금 박사 어머니도 가입하고 계십니다. 어서 주택연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택연금액 변경은 3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시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혹시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2월달에 하지 마시고 3월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초기 보증료도 인하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보증료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인하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인하되건 안 되건 크게 관계는 없죠. 왜냐면 가입자가 생전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보증료가 높건 낮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금액이 변동된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미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연금액도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연금액이 높을 때 가입할 걸 후회되시나요? 후회하지 마세요. 연금액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겁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주택연금액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연금 받는 겁니다. 대출 받는 금액이죠. 따라서 연금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대출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는 겁니다. 물론 대출 원금과 이자 생전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게 좋죠. 내가 1억 원 필요하면 1억 원만 대출 받으면 되지 2억 원 대출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남아도는 돈 계속 이자만 불어날 뿐입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주택연금 받고 계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이렇게 연금과 관련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얻고 싶으시죠? 연금 박사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연금 박사를 구독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로워지실 겁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였습니다.